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TV입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관련 영상 다들 잘 보셨나요? 지난번 영상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영세 자영업자 편으로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무급휴직자 및 특고 프리랜서 분들 관련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과 대상자 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분들일지라도 서류 관련된 공통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이런 내용들을 일부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무급휴직자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음은 무급휴직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휴업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휴업수당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휴업수당을 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계신 분들만 지원 대상자에 속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받고 계신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무급휴직 기간이 20년 3월에서 5월 중에 특정 달에 몰려있는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무급휴직일은 2020년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의 휴직일수로 합한 기준을 충족을 하시거나 또는 각 월별 무급휴직일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즉,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충족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예를 들어 신청인이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 총 합친 무급휴직 일수가 30일 또는 3개월 각 월별 5일 이상이 되셔야 하는데요. 3월에는 7일, 4월에는 5일, 5월에는 6일이라고 했을 때 총 합친 무급일자 수가 18일이지만 각 월별로 5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충족하기에 가능합니다. 또한 3월은 3일, 4월은 20일, 5월은 10일인 경우에는 각 월별로 봤었을 때는 3월 때문에 5일이 되지 않지만 총 합친 3개월 무급 일자 수가 33일로 30일 이상이 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일자 수가 특정 달에 몰려 있을지라도 소득 감소 구간인 1구간, 2구간별 각각 3개월 합친 무급 일자 수 또는 각 월별 무급휴직 일자 수를 충족을 하신다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국적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50인 미만 기업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항공기 취급업, 항공지상조업과 인력 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라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 수준별 구간 1과 구간 2로 나뉘어져 있는 무급휴직 일수도 내국인과 동일한 요건으로 충족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고 프리랜서입니다. 20년 12월에서 1월에 노무를 제공했던 사업체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증빙이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증빙을 할 수 있을까요? 업체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업체 쪽에서 서류를 떼서 증빙을 하시기에 어려우신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 경우처럼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페이를 받았던 입금 내역 등으로라도 증빙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내역으로도 증빙 서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일한 급여가 매달 1일에 들어올 경우에 3월, 4월 소득은 3월에서 4월 통장에 입금이 되는 기준인지 아니면 급여날에 받은 4월에서 5월에 입금을 받은 기준인지 어떤 기준이 적용이 되는 걸까요?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는 소득감소 부분들을 증명을 하셔야 하는데요. 통장 입금 내역으로 증명을 하실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3월에서 4월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3월에 일한 급여가 4월 1일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3월에 일한 급여가 4월에 들어오고 4월에 일한 급여가 5월에 들어올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3, 4월의 소득이 4, 5월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기 때문에 4, 5월에 들어온 소득으로 제출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 유형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들입니다.
신청서 서식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신청서 서식 확인을 어디서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또는 25일에 오픈된 모의 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각 대상자 유형별 클릭을 하시고 4번 제출 서류에 가시면 하단에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링크 주소를 영상을 설명하는 내용란에 남겨둘 테니 편하신 쪽으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소득 감소를 통장 거래 내역으로 증빙을 할 경우에는 은행에 가서 서류를 발급을 받아야 할까요? 굳이 은행에 가셔서 통장 거래 내역을 은행에 직인이 찍혀있는 서류로 발급을 받지는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뱅킹에서 해당 거래 내역을 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더불어 통장 거래 내역 제출 시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서식으로 제공하는 서식 10에 해당되는 소득감소 확인서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주민번호 뒷자리는 일부 공개로 제출을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 부분도 서류를 제출하시기 전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코로나 대출 시에도 일부 공개로 서류를 제출을 했다가 모두 공개로 서류를 다시 제출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생겼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도 중간에 서류 제출 방법들이 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부 공개가 아닌 모두 공개로 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변경이 되는 부분들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라도 서류를 한 번 더 준비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미리 서류를 준비하실 분들의 경우는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신청서 작성 시 유사 사업 참여 여부에 체크를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데요. 신청서를 미리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각 대상자 유형별 신청서란에 유사 사업 참여 여부 확인 필수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란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할 시에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중복 수령이 가능한 지원금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유사사업 참여 여부 체크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괜히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다가 막히게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는 지원금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들을 체크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고 주민등록상 혼자 되어 있는 경우, 하지만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구소득을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소득 기준 중에 하나인 중위소득 150% 이하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 비속에 20년 3월부터 5월 각 달에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판단이 되는데요. 질문의 내용처럼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을지라도 주민등록표에 혼자 되어 있다면 1인 기준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즉, 주민등록표에 있는 명단만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을 하지만 주민등록표상에 부모님과 함께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가구에 가구원으로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가구원이 총 부모님 2분, 나 1명 이렇게 3명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가구원 중위소득을 판단하실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나와 있는 명단만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니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에도 중복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 대리기사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경우에는 소득감소 증명 부분이 어려우신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대리기사 앱의 화면을 캡처해서 증빙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되신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긴 했지만 홈페이지 자체도 모의 확인이다 보니 실제로 신청이 되는 시점에서는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으신다면 약간의 혼선은 발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신청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신다면 천천히 미리 준비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영상에 올려드렸던 부분들은 두 편으로 나눠서 내용들이 전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편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다음 편을 보시거나 혹은 이전 편을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